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가 양호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밀렸습니다. 이게 우리 증시가 해외 증시 비해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데,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은 전 세계 자금의 40% 이상이 몰리는 시장이고, 네, 그리고 내수 시장만으로 수십 년간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는 게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만으로 수십 년 성장한다 어렵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해야 되는데 타 국적의 기업에 호의적인 국가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변수에 시달리고 뭐 잘못해서 환율 변동이 크게 나오거나 해서 한번 제대로 얻어 터지면 뭐 장기 투자가 될 수가 없는, 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아무리 통화 가치가 떨어져도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거기다 기업들, 이 기업 오너들의 마인드가 지금 대기업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뭐 대기업들 욕을 하고 대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들의 어떤 고용 조건이나 대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건 선진국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욕을 먹을 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 욕을 먹을 이유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말도 못합니다. 뭐, 뭐 한마디로 말하면 지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주식을 자꾸 찍어버리니까, 아니 배당 한 번 주지도 않은 기업들이 유상증자 같은 거 때리고 있으니까 무슨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그건 진짜 살인을 해도 무죄입니다. 이런 거는.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해외 증시하고 다르게 쉽게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 성향을 가지게 된 겁니다. 뭐 처음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 성향이었냐 이게 아니라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동안 계속 올랐던 거에서 맛을 본 투자자들도 있고 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단타보다는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 물리면 버티면 된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으면 이 단타 줄 때 챙겨야 되고 저조차도 장기간 보유를 하시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하시라 이런 얘기도 못 합니다. 왜?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은 20년 동안 계속 저평가입니다. 저평가 해소가 안 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단타 성향으로 돌아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재무 구조가 우수하고 앞으로 시장 관심을 받을 만하고 그리고 하는 사업에서 숫자 실적이 나오고 이런 종목을 압축을 해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 게 그 유한타 종목이고,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단타로 하는 거 외에는 안 하는 게 맞지만 굳이 한다면 단타로 해야 되는, 예,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해외 증시가 올라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면 조정을 받고 반등 한계치에 겨우 근접해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도 저점을 확실히 깨겠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뭐 한 3,000선에서 수습 아니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했으면 다시 저점 붕괴를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3,050선에 근접했으니까 요 저점에서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게, 예, 경우의 수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과정을 밟고 다시 저점 확인하고 횡보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간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수 차원에서 기대할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업종.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좋아지느냐라고 보면 개인 여러 가지 이게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비트코인도 다시 올라왔고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과거 현대중공업 차트를 보면 대략 설명이 됩니다.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이었으니까
이 한국조선해양 차트를 보면 요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과거에. 이때 당시만 해도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2007 년과 같은 장세가 오면 정말 갈키로 그냥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었는데 이런 자신감이 있는데, 왜냐면 저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니까. 이 현대중공업이 2008년 금융위기 때 폭락을 했다가 반등하고 이중바닥을 만들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랑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과정이랑 흡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은 가치 같은 게 없으니까 매우 깔끔합니다. 가치 때문에 뭐 기다리면 되겠지 이런 투자자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내려가면 일단 정리했다가 올라가면 다시 샀다가 굉장히 깔끔한 이런 수급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사실 계속 오를 것이다, 오르니까 1억을 갈 것이다, 4억을 갈 것이다 또 얘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유동성의 어떤 유동성 흡수의 목적을 지녔고,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성격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유동성 흡수에 대한 성격이라면 비트코인은 지금 이중, 그러니까 이중이 아니라 쌍봉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해석이 맞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예, 그래서 11월 테이퍼링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죽고 주식시장이 그래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가상화폐가 다 아작이 나고 나서 그다음이 주식이겠지. 요런 관점으로 갈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부족한 건 분명히 맞지만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증시가 빠지는 건 우리 증시 특유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한정된 유동성으로 채워가야 되니까. 그러면 먼저 선진국 증시를 채우고 그래도 유동성이 남으면 중진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선진국에서 커트되니까 유동성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리고 종목에서 어떤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예, 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나 NHN 벅스는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면 요 종목들이 이제 테마가 다 했느냐, 아니면 뭐 앞으로 디즈니가 진출하고 뭐 등등 해서 계속 이어갈 것이냐, 한번 보는 게 맞을 건데, 일단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미련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빨리 정리를 하면 또 그걸 받아서 올리게 될 거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이런 매집들을 거쳐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최대 주주 지분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뭐 그러면 매도할 게 생겼다는 건데, 요 부분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고점이 나온 자리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다 털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쭉쭉쭉, 예, 털어 나가지 않을까. 예, 그러면 주가는 시가총액에 수렴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시가총액에 수렴한다라고 보면, 아니 시가총액이 아니라 가치에 수렴한다고 봐야 될 텐데, 지금 가치는 그래도 뭐 대장 역량이나 이런 거 보유한 어떤 연예인, 네, 이런 규모를 봤을 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크게 나쁘진 건 아니지만, 이 주가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컨디션이 되냐라고 봤을 때는 다소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다만 이게 뭐 장대 음봉이면 볼 것도 없겠지만 요 변동성이 아래 위로 큰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어제 털었다는 흔적은 나옵니다. NHN 복수 털었을까 안 털었을까를 봐야 되는데, 예, NHN 복스도 오늘 어느 정도 거래량이 생겼습니다. 이걸로 다 털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제 한풀 꺾였고, 공략할 단타로 공략할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 나오는데, 예, 이런 자리들까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런 자리, 예, 이런 자리들까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고점을 찍었다고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 예, 그래서 의외로 지금 뭐 그럭저럭 버틴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렇게 피보나치를 적용을 해봤을 때, 반절했나?
요렇게 피보나치를 적용을 해 봤을 때 대충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이 시세가 끝났다라고 판단할 만한 그 자리까지는 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직은 모르는 상태. 예, 다만 거래량이 적지 않게 발생했으니까 뭐와 같은 주체가 오늘 어느 정도 생긴 게 아닌가.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이게 단순히 이 인생에서 처음 보셨다라는 수익률인데,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기 때문에 이 경험 한 번이 앞으로 주식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 어렵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거 성공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소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이게 수익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잊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종목들은 잊어도 될 만한, 예, 그런 종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눈 이야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12월 말에 계약 만료인데 월세가 220인가? 근데 요 점포를 보면 이 모서리에 있는, 그러니까 훨씬 더 위치가 좋은 이 자리에 월세가 165고 여기 220을 내고 있습니다. 뒤에 어려울 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계약 연장을 할 때 뭐 당연히 이제 월세를 이만큼 깎아줘야 정상인데 안 깎아줍니다. 근데 이 가게를 이동해서 오픈하는데 6,500만 원이 들고, 이걸 그래서 팔자니 한 1,000만 원 주겠다 이런 양아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고민을 하길래 제가 똑같이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남이 더 큰 피해를 보면 해야 된다. 왜? 좋은 사람들한테는 동업자 정신을 갖고 베풀어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한테 이 입장에서는 사실 나의 이익만 생각하면 1,000만 원이라도 건지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구조를 만든 원인 제공자가 요 1,000만 원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게 된 이유가 높은 월세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한번 해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사례 중에 하나가 월세가 44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하니까 죽어도 안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폐업을 해가지고 지금 1년 이상 공실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뭐 월세 얼마 안 깎아주려다가 한 5천만 원 손실을 봤는데, 요 사례도 얘기를 해주면서 원인 제공자한테는 확실하게 들이받아야 된다. 폐업 처리해라. 1,000만 원 받아서 뭐 할 건데. 그러면 1,000만 원 받는 얘도 사실은 이 고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망해서 나갔다. 두 번째는 그 건물주 진짜 지독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면 안 들어옵니다. 소문이 나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면 1,000만 원, 지금 현 상황에서는 1,000만 원 손해입니다.
그리고 일을 계속 해 봤자 본전밖에 안 됩니다. 고생할 거 말고 하지 말고 1,000,000원 손해 보고 나가면 얘는 1,000,000 원보다 더 손해를 본다. 네 눈 하나 빼면 쟨 눈 2개 다 빠진다.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뭐 비록 나랑 무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공실이 계속되다 보면 여기도 수혜를 볼 것이고 다음번에 한참 있다가 정신 차려서 월세를 내리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수혜를 볼 겁니다. 내가 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보다는 이 나쁜 놈들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혼쭐을 내준다. 이게 동업자 정신에 포함이 됩니다. 이 차이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한테는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실 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세입자 입장에서 한 거고 주식 투자자들도 주식 투자자들 같은 동업자 입장에서 서로 돕는 게 맞는 거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가 주식 투자자를 도와야 된다. 한국인이 한국인을 도와야 된다. 이런 거는 통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공동체 사회에서 이런 마인드조차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내리더라도 그냥 회사 망하든 말든 그냥 때려받아야 되겠다. 정말 심각한 상태의 최대 주주라면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손해를 무릅쓰고 때려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계신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언제든지 나는 주주로서 그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때려받을 마음이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수니까 뭐 이 정도는 날려도 되니까 나는 그런데 동참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표현을 하자면 뭐 같은 놈들한테는 뭐 같이 대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 동업자 정신을 지키는 뭔가 뭐 무조건 착하게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예. 네. 제 노래는 금방 아니지만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노래 언젠가는 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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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뭐 맥락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맥락이 다 비슷한데 저도 뭐 인생에 대해서 논할 그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고 여기서 이제 깨닫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던 거. 세상에는 운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게 좌우를 하더라. 누구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어릴 때. 예. 근데 그 운이라는 게 결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데 그걸 잘 잡으면 또 도약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라는 게 맺어지면 이게 주식 투자에서 어떤 불법적인 영역이 뭐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근데 뭐 만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 또 전달받고 이런 공개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진행되는 것은 불법적인 요인이 나올 수가 없는데 뭔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속닥속닥 하게 되면 그게 불법이고 그게 불공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고 나서 제가 정모를 딱 2번 했던 것 같습니다. 2010년에 한 번 했었고 그때만 해도 저에 대한 평가가 그 모 분이 말씀하셨는데 참 예뻐 가지고 사위 삼을 생각도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2015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때는 NH투자증권이라고 요 종목 거의 10년 2006년부터 저는 투자했으니까 10년 만에 뭐 기대치만큼은 아니지만 그때 수익이 나서 그때 당시에 18,000원대를 잠깐 갔었습니다.
그때 정리를 해 가지고 기념으로 이제 종모를 했습니다. 종모를 했는데 그때 보고는 이제 그런 생각이 싹 가셨다고 하셔 가지고 불과 5년 만에 이제 많이 망가졌다는 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0 년에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한 2025 년에 만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머지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수익 보셨으니까 잘하신 겁니다. 사실 주가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수익 났으면 잘한 대응, 수익 안 났으면 못한 대응입니다. 예. 네. 뭐 종목을 돈이 생겼다고 종목을 지금 예를 들어서 NHN벅스 팔았으니까 돈이 생겼으니까 종목을 찾아야지. 예, 이러면 잘 안 됩니다. 그냥 현금 갖고 있다가 뭐 계속 보다 보면 이거 괜찮은데? 이 필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 가면 됩니다. 지금은 돈이 생겼으니까 종목을 찾아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들고 있다가 어? 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때 하시면 되는데 대체로 현금 갖고 있다 보면 이것도 한번 찔러보고 저것도 한번 찔러보고 하다가 나중에 되면 뜻하지 않게 이상한 종목들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신 현금 뭐 수익금을 또 투자를 재투자하신 거 뭐 굉장히 현명합니다. 왜? 돈 안 벌었다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순리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 순리대로만 한다 해도 훨씬 더 개선이 됩니다, 성과가. 왜냐면 대다수의 분들은 현금이 생기면 그 현금에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데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상태가 좋지 않은데 억지로 종목을 사고 뭐 돈이 있는데 한번 물 한번 타봐? 돈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단타로 들어가 봐? 이게 돈 놀리면 뭐해? 이런 사소한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런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손실 아주 지독하게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예.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대다수의 일들은 뭐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서 매 맞고 이유가 있어서 손실 보고 그렇습니까? 뭐 심지어 오늘 교통사고로 사망한 분들도 꽤 되실 텐데 전국에 그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셨습니까? 항상 그렇지만 이유가 없어도 나쁜 일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S사 요 S사 최대 주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월급을 뭐 빠뜨린 적이 있냐. 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발생을 합니까?" 예. 그냥 걸리는 거지.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이유가 없이 '아 내가 왜 이렇게 손실을 봐야 되고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겼을까?' 이유라는 건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벌어지고 나면 없습니다. 항상 이 우리가 어쨌든 주식 투자로서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직 팩트와 사실과 오직 사실과 결과만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뭐 결과 보고 끼워 맞추고 결과 나오고 평가하면 아니라면서 그거는 그거고 예. 나에 대해서 내 성과에 대해서는 오직 사실과 결과로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팔았으면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때 뭐 전화만 안 왔으면 그때 외출만 안 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팔 생각이 있다면 외출할 때 예약 매도하고 걸어가게 됩니다. 걸어 놓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핑계는 그저 팔지 않기 위한
팔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약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씩 자기의 탓으로 만들어 가고, 무슨 일이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예. 정말 요즘 일이 너무 잘 풀리는데 그러다가도 상장 폐지 종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게 사람입니다. 난 절대 그런 종목 안 잡는데 상장 폐지될 만한 그런 미친 종목 왜 잡아? 하면서도 누가 여기 뭐 어떤 정보 있는데 소문이 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사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요렇게 해 나가시면 점점 발전하시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좋은 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많다고 했는데 매물대가? 예,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예. 견디는 것보다 무시를 해야 된다라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큰 시세가 나는 종목들을 우리가 초입에 잡았던 경우도 꽤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선물, 이걸 제 기억에 1,700원인가 얼마에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2,700원인가 1,700원인가 얼마 전에 보니까 12,000원에서 놀고 있길래 지금 얼마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보면 ETF 코덱스 원유 선물. 헐. 제가 이거 유가 그때 유가 선물 마이너스 됐을 때 했으니까 3,090원. 이게 레버리지도 있나? 레버리지는 상장 폐지가 됐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 기억에 1,7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 기억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큰 파동 속에 잔파동들이 있는데, 이 잔파동을 신경 쓰면 이런 큰 줄기를 못 먹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난 작은 거 신경 안 써. 큰 거만 신경 써. 요런 관점.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계좌 개설, 모바일 계좌 개설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신규 계좌 개설하는 거랑 똑같은데, 거기 보면 ISA 중개형이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일반 계좌가 있고. 그래서 이거 선택해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당장 돈을 안 넣더라도 올해 개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부 정책의 패턴이 항상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중소기업에 오래 재직하면 회사에서 얼마를 내고 국가에서 얼마를 내고 해가지고 1년에 3,000인가 2,000인가 해가지고 3년 동안 뭘 해서 뭐 5,000인가 가져갈 수 있는, 1억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중소기업 재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부만 내면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가지고 이 자산 형성을 하는 걸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흐지부지 된 거. 그리고 그 앞에 거도 제도가 금방금방 바뀌고 하기 때문에 지금 5년간 2,000씩 1억을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시간 지나서 4년 되면 8,000이 되고 3년 되면 6,000이 되고 이러니까, 투자금이 어느 정도 나중에 5년 안에 1억을 내가 만들 수 있다, 투자금을. 이런 분들은 꼭 ISA 계좌 개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시면 나중에 세금, 양도차익 과세가 얼마가 되든 여기서는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 배당 소득세도 9%밖에 안 내고. 네, 그래서 이거는 꼭 미리 당장 돈을 안 넣더라도 미리 개설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지나면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깎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은 끝났고 오늘 종목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예,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보는 건 그래도 가장 많은 주주들이 있으니까 주주가 한 3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자면 지금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느냐 아니면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한풀 꺾이느냐를 보면 삼성전자는 유동성이 이어지면 요 시점처럼 빠르게 4주 안에 회복을 할 것이고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가 될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뭐 5만 원 어떻게 가겠어 4만 원 어떻게 가겠어 하지만 불과 불과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지금보다 실적 더 좋을 때도 3만 원대도 봤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는 뭐 다른 것보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나 상속세 재원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가 된 것일 것이고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삼성전자가 수혜를 본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세가 났었고 이게 오버슈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버슈팅 이후에 삼성전자가 사실 잘 버텼습니다. 이 버틴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고 이제 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요 엄청난 요 매물들은 그 이전에는 주가가 올라가도 안 팔 거다. 삼성전자 계속 보유할 거다. 자식한테 물려줄 거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이 하락을 경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본전되면 팔아야지. 한 달만 지나도 징글징글해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얻어 터지고 내려올 거고 내려갈 땐 또 같이 내려가고 한마디로 상승이 어렵고 하락이 쉬운 구조. 에이, 그래도 뭐 삼성전자가 더 떨어지겠어요? 근데 이게 항상 시장이라는 게 상상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쁜 부분만 부각을 한다면 왜 나쁜 부분을 부각하냐면 삼성전자를 깔려는 게 아니라 주가가 내릴 때는 나쁜 게 부각이 되니까 뭐 첫 번째로 반도체 경기가 나쁘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다른 반도체도 그러니까 생산이 스톱되니까 다른 반도체 수요도 떨어집니다. 근데 가격에 민감한 메모리다 보니까 스팟 시장의 물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럼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실적이 안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그 폴드폰으로 반짝하고는 있지만 애플에 완전히 밀려버린 상태입니다. 스마트폰도 나중에 나빠질 거고 디스플레이 중국 업체한테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 OLED는 괜찮은데 LCD는 완전히 밀렸고 그게 OLED로 시장 주도권이 넘어가는 부분도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 가전? 원래 돈 많이 못 벌었습니다. 뭐 이런 걸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앞으로 영업이익이 뭐 5조, 6조 이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분기로 그러면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데. 근데 삼성전자가 5만 원 왔는데 시장 지수가 버틴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8만 원대 산 개인 투자자들은 한 40% 정도 손실을 봅니다.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지수가 내려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그걸 다 떠안기 때문에 플러스일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고 간다고 하면 결국은 삼성전자 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 과거가 언제냐면 2007년에 2007년에 삼성전자만 안 올랐습니다. 어? 이게 제 노래구나. 잘못 눌러져가지고. 네. 삼성전자만 보면 이런데 삼성전자 시기를 보면 요때 코스피 지수가 요때 아주 잘 올라갔습니다. 2007년까지 올라갔는데 코스피 지수는 요 시기에
500에서 2000을 갔습니다. 4배가 뛰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4배 뛰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요때 빨리 올라갔으니까 빨리 올라간 이 가격 수준밖에 안 됐더라. 그래서 코스피가 4배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안 올랐다. 지금은 코스피가 안 오르는데 삼성전자 내렸다. 뭐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보면 삼성전자 사는 사람은 완전 바보 취급도 아니고 저도 군대 들어갈 때 사가지고 갔다 오니까 이자밖에 안 되는. 이때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이런 거 잡았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아무튼 그런 사태가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어떤 업황 사이클이나 그리고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반대되는 현상을 만들기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버티더라도 삼성전자 주가는 내릴 가능성이 크다. 예, 요런 관점에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에이 뭐 6만 원인데 더 내릴 게 있어? 항상 지하 2층, 3층을 보여주니까 그게 당분간이 아니라 향후 한 1년 6개월 정도는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뭐 단기적으로 이런 잔파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종용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